미국의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가 10만 달러, 한화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보다 100배 오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인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확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다음 달 경주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뉴욕을 방문합니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16세 소년이 총기를 들고 학교에 갔다가 체포됐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가 지금보다 100배 오른 10만 달러, 한화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비자를 이용해 미국 회사에 취업하려던 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충격인 건 물론 미국 내 테크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재 $1,000 수준에서 10만 달러, 한화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수수료가 지금의 100배 정도로 인상되는 셈입니다. Raise billions of dollars,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which is going to go to reduce taxes, pay off debt, and other good things. 전문직 비자로 부르는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스템 분야 전문직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추첨을 통해 연간 8만 5천 건만 발급하는데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10만 달러는 1년치이며 매년 같은 금액을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포고문 서명식에 참석한 러트닉 상부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라며 이 비자는 6년까지 적용되지만 연간 10만 달러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회사는 판단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격적인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 비자를 받은 전문직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H-1B 비자는 중국과 인도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에 외국 전문 인력을 데려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이런 전문 분야에서 미국인들이 경력을 쌓지 못한다는 겁니다. 취업 커뮤니티에도 미국으로의 취업 이민 루트가 사상 최악의 장벽이 될 거라는 우려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IT 업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H-1B 비자로 해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비자 수수료는 의회 입법 과정 없이 행정부가 규정 변경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조직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몇 주간 연방조달청에 10,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300여 곳 신속히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15만 건 이상의 지원서를 받아 18,000여 명에게 잠정 채용을 제안했으며 이들은 법률 자문과 추방 집행부서에 집중 배치될 예정입니다. 연방의회는 올해 아이스 단속 추방 예산을 기존의 3배인 $299억 달러로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방송이 무기한 중단됐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을 비판하면 방송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치 풍자 발언으로 유명한 ABC 방송 심야 토크쇼인 지미 키멀 쇼입니다. 지난 15일 방송에서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MAGA gang desperately trying to characterize this kid who murdered Charlie Kirk as anything other than one of them and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score political points from it. 암살범과 트럼프 지지층을 연결짓는 듯한 발언에 보수 진영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장이 나서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징계까지 경고하자 결국 ABC 방송은 모욕적이고 무례한 발언이었다며 프로그램의 무기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자신의 반대하는 방송의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When you have a network and you have evening shows and all they do is hit Trump, I would think maybe their license should be taken away.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난 7월에는 CBS가 비용 문제를 들어 더 레이트쇼 방송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의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재갈을 물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방송사 앞에선 트럼프 정부의 언론 탄압과 여기에 굴복한 언론사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overnment can control the media, then we slip dangerously into fascism. 미 주요 언론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을 굴복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기자나 해설가들을 언론사가 해고하지 않으면 규제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건 6년 만인데 대한민국 경주가 불안정한 국제무역과 안보 현안을 해결할 외교 협상 무대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진핑 중국 수석과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시 주석과 다음 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 정식 회담일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무역과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의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We're pretty close to a deal. We may do an extension with China, but it's an extension based on the same terms that we have right now, which are pretty good terms. 그러면서 자신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기로 합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미중 양측이 공동 번영할 수 있다는 시 주석의 발언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다음 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를 결정할 올해 최대 외교 이벤트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월요일부터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다음 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확정된 만큼 이번 유엔 총회에서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24일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총회에 참석하는데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근래에 한미 정상이 회담한 바 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이때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회담도 비슷한 시기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한중 간에 많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토의하고 또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로 만들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도모에 양국 간 접점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며 핵심 의제도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이후 11년 만이자 사드 사태 이후론 처음입니다. 한중은 국빈 방문 형식을 열어두고 시 주석이 경주를 들른 뒤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올 겨울 미국 가정의 난방비가 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에너지보조국은 올해 가구당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8% 가까이 오른 평균 $97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대신 전기로 난방하는 가구는 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 올겨울 난방비가 평균 $1,2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와 천연가스 요금이 오르고 올 겨울이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16살 학생이 총기를 소지한 채 체포됐습니다. 뉴욕 퀸즈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SNS에 학교에 총격을 가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렸고 이를 포착한 FBI가 뉴욕 경찰에 긴급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학교로 출동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한 뒤 가방을 수색해 장전된 9mm 권총과 실탄 13발을 압수했습니다. 이 학생은 불법 무기 소지와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행히 학교 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신속한 신고와 대응 덕분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위협 상황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주에서 폭발물 단속국 요원이 고등학생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저녁 6시 20분쯤 한 주택단지에서 벌어졌습니다. 폭발물 단속국과 FBI 요원들이 공동 수사 중이던 가운데 18살 캔드리 커티스에게 총격을 가한 겁니다. FBI는 총격 당시 커티스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커티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당국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 오크글렌과 포레스트 폴스 일대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8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토사에 갇혀 10명이 고립됐으며 2살 남자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로 약해진 산지에 폭우와 내우가 겹치면서 토사 유출이 심해져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 소유의 차량 트렁크에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유명 가수 데이비드가 미국 투어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TMZ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샌프란시스코와 LA 공연이 마지막 일정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 LA 할리우드힐스 지역에서 토행된 데이비드 명의의 테슬라 차량 안에서 15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데이비드와 피해자와의 관련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3명이 숨졌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어제 오후 3시쯤 노스캐롤라이나주 메콘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들판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 3명 전원이 숨졌으며 희생자 가운데는 그래미상을 수상한 유명 작곡가 브렛 제임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지만 학생이나 교직원 피해는 없었으며 FAA가 구체적인 추락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유타주 런던에서 교통사고가 난 냉장 트럭 안에 갇혀있던 소녀 2명이 발견됐습니다. 교통사고는 지난 수요일 15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냉장 트럭과 미니밴 차량이 충돌했는데 현장을 확인하던 경찰은 냉장 트레일러 안에 갇혀있던 12세와 14세 소녀를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트레일러의 온도는 화씨 30도, 섭씨 약 영하 1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took a photo of the rear of the truck and there was a slight gap in the door and he happened to see a set of eyes looking at him as he took that photo. And then he knew we had more problems than just the accident. 이후 트럭 운전자이자 소녀들의 이복 형제인 28세 제이콥 스콧은 중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 사상 최초로 토니상 6관왕에 오른 어쩌면 해피엔딩이 남자 주연 교체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시안 배우 중심의 캐스트에서 백인 배우 앤드류 펠드맨이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자 일부 연극계에서는 백인 캐스팅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 스타 콘스탠스 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펠드맨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는 그가 아시안 문화와 대표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역할을 맡았다고 지적했으며 연극계에서 아시안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박천유 작가가 제작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올해 6월 토니 시상식에서 최우수 뮤지컬과 남자 주연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 당원 수가 상당히 많다는 의문에 국민의힘은 통계상 정상적인 범위라며 특검의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조윤아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부터 진행된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원명부 관리업체에서 확보한 50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교인명부 120만 명을 대조하며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한 당원을 추려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수가 특정된 겁니다. 특검팀은 또 지난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둔 5개월과 지난해 총선을 앞둔 4개월 동안 입당한 통일교인 명단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확보한 11만여 명 명단은 전당대회 투표권이 없는 일반 당원도 포함돼 있고
전당대회와 지난해 총선 전후로 입당한 당원 가운데 통일교인에 해당하는 인원은 3,900명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 대비 당원 수를 고려하면 통일교인 11만 명은 정상 범위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11만여 명의 명단에서 전당대회에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몇 명인지, 전당대회 직전에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지구장 등 집단 입당 의혹 관계자들을 조사한 특검팀은 명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야권에선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까지 언급한 만큼 통일교 입당 의혹 수사 결과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제공한 이호환 화백의 그림이 오빠 김진우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구속 이후 김 씨에 대한 첫 조사였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이호환 화백 그림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를 소환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전 조사에선 김 씨를 상대로 그림 발견 경위를 추궁했는데 이번엔 김 씨로부터 돈을 받아 그림을 중개한 것뿐이란 김 전 검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선물한 금거북이를 가지고 있던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모조품 등을 보관하고 있던 김진우 씨의 장모 등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은닉과 수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로 예정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조사가 오는 23일로 연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다른 수사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오는 2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 만큼 우선은 한 총재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 외에 추가 자금을 받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세뱃돈을 줬다고 진술한 건데 권 의원은 당시 넥타이만 받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에 대해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본질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거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제기했던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단 이른바 사인 회동설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한 걸 두곤 민주당은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 아니냐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사인 회동설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제기된 거라고 밝혔고 자신이 처음 주장했던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동설은 현직 국회의원한테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인 회동설을 다시 언급한 부 의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복수의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바나듐 쌀이 혈당을 떨어뜨린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지만 저희 보도를 통해 실제로는 바나듐 함량이 너무나도 적었고 혈당을 낮춘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반품 요구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쌀을 팔던 업체들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약처 공인기관 검사 결과 바나듐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데다 혈당 강화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SBS 보도가 나오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픈 사람을 가지고 장난쳤다. 당뇨병 환자를 상술에 이용했다는 거센 비판은 물론 구매한 바나듐 쌀을 반품하겠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텔레비 보고 놀랬다니까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저같이 다 반품을 했어요. 판매량이 많은 한 업체는 고객이 요청하면 반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업체는 반품 처리와 함께 바나듐 함량에 대한 자체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두 업체는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나듐 쌀을 판매해온 한 백화점은 SBS 보도 뒤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대형마트도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을 판매해온 한 홈쇼핑 업체는 방송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홈쇼핑 업체는 예정된 판매 방송을 전면 취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현행법상 쌀은 자연 상태 식품이기 때문에 혈당 강화나 당뇨 치료 쌀이라고 광고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행법대로라면 치매 치료 쌀, 탈모 예방 쌀도 나오겠다는 등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자연 상태 식품에 대한 광고 규정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한국 성남시의 우수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플러튼 성남 비즈니스센터 KSBC가 오늘부터 체험형 전시 홍보관으로 새 단장합니다. KSBC는 전시관을 기업 바이어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개방하고 성남시 54개 기업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문화체험형 전시관으로 거듭난 KSBC가 소비자와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비즈니스 중심으로 운영된 전시장이 지금은 좀 더 체험관 공간으로 이제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소비자 중심으로 좀 저희가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KSBC는 이번 재단장을 계기로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와 함께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 홍보 마케팅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LA 동부의 하시엔다 교육구 스팍스 중학교에 정규 한국어반이 신설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하시엔다 교육구에 정규 한국어반이 확대됩니다. LA 한국교육원은 하시엔다 라프엔테 통합교육구 스팍스 중학교와 한국어반 신설과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년 동안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협업으로 스팍스 중학교가 교육군 내 세 번째 공식 한국어반 운영 학교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플러튼시가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공식 제정했습니다. 플러튼시는 지난 2008년 9월 4일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던 것과 세계화를 기념하기 위해 공식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환 관장은 앞으로도 태권도를 통해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0월 24일과 25일 K-팝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BTS의 성공을 이끈 하이브 출신 핵심 인재들이 설립한 레토피아 살론과 협력해 K-팝 데몬 헌터스 OST를 기반으로 새롭게 장착된 안무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는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지원자는 신청서와 함께 1분 이내 댄스와 퍼포먼스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보조 배터리 48만 개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앵커와 매그고, 졸로 등 파워뱅크가 사용 중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고 지금까지 33건의 사고가 접수됐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베스트바이와 타겟, 아마존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영화 감독 임순례 감독이 시애틀을 방문합니다. 워싱턴대 한국학센터는 오는 10월 2일 임 감독을 초청해 영화 교섭과 리틀 포레스트를 특별 상영하며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빗장 닦기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